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찾았어요. 바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익을 내고 나서 그 이익금으로 임직원한테 상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보너스랑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처리 방식 같은 게 달라서 오히려 회사에는 세금 부담이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쓸까?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같이 파헤쳐 볼 질문입니다. 혹시 그 결산 끝나고 받는 보너스, 그거 속사정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네요. 이 주제가 그냥 뭐 보너스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또 회계 처리의 투명성, 그리고 이제 세금 전략하고도 아주 깊숙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만 딱 놓고 보면 이거 좀 불리해 보이는데 싶은데도 이 방식을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아는 게, 네, 그게 핵심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성과급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그 법인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업해서 이제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후에 남은 순수한 이익, 이걸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나 아니면 이사회 같은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서 임원이나 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주는 것. 이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합니다. 이미 번 돈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죠. 아하, 세금을 다 내고 남은 이익, 그게 재원이군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급여나 뭐 성과급하고는 회계 장부상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딱 기록이 되나요?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세금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회계 처리하고 세법상 취급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 상여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매달 받는 급여에 포함된 상여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받는 성과급 같은 거. 이런 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보통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계정으로 들어가죠.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건 그만큼 회사 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보니까 법인세 계산할 때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걸 손금산입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비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고 그럼 낼 세금도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럼 이익 처분 상여는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이익 처분 상여는요, 이미 세금을 다 계산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이게 비용이 아니에요. 이익의 처분 항목으로 들어가요. 뭐랄까, 그 번 돈을 배당금으로 주주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것, 유보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걸 바로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요. 손금불산입. 어렵네요. 그러니까 세금 덜감 효과가 전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와, 똑같이 1억을 상여금으로 줘도 그냥 일반 성과급으로 주면 법인세가 줄어드는데 이익 처분 상여로 주면 세금 혜택이 그냥 0이다 이런 거군요. 그럼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도대체 왜? 기업들은 왜 세금 혜택도 없는 이 방식을 쓰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세금만 보면 이게 좀 불리한데 다른 몇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회사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냈고 세금까지 다 내고도 임직원한테 상여를 줄 여력이 충분하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죠. 뭐랄까 재무 건전성을 좀 과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둘째는 주주와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주들한테 배당 주기 전에 혹은 뭐 배당이랑 같이 임직원들한테도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셋째는 때로는 특정 시점까지 비용 처리를 일부러 좀 미루거나 아니면 회계상 이익 수치를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와, 되게 흥미롭네요. 이게 그냥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무슨 회사의 재무 상태나 주주 관계까지 다 얽혀 있는 문제군요. 근데 그 자료에서 보니까 특히 임원들한테 이 이익 처분 상여를 줄 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위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특정 임원한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익처분 상여 형태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세무당국에서 이걸 상여가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배당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배당으로 간주되면 임원 개인의 소득세 계산 방식도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확 커질 수도 있거든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뭐 배당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임원상여 지급 규정 같은 거 명확하게 두고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익 처분 상여는 세후 이익에서 나가는 보너스라서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다. 하지만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거나 주주와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임원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면 배당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이걸 하나 던져볼게요. 그 기업의 공시자료나 아니면 뉴스 기사 같은 걸 보실 때요. 어떤 회사가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를 지급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접하시면 그냥 단순히 보너스 좋네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왜 굳이 세금 혜택도 없는 이 방식을 택했을까 하고 그 배경을 한번 추측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회사의 숨겨진 재무 전략이나 경영진의 메시지 같은 걸 읽어내는 아주 재미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